자,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왜 저들이 저항을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최백은이 그러니까는 이 이재명 캠프에 들어갔다니까 왜 저들이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주목 안 하다가 제가 들어간다니까 그거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이 경제는요 돈의 배분 문제야. 돈을 누가 갖느냐 문제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금융이라는 것은 바로 뭐였어요? 민간 영역의 돈의 배분 문제고요. 재정은 그러니까 공공 영역에서 돈의 배분 문제예요. 이 돈을 그러니까는 민주적인 그러니까 좀 이제 배분을 하자고 하니까는 자기들 몫이 줄어들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를 그렇게 견제하는 겁니다. 자기들 몫이 줄어드니까 저 사람들은요 저쪽 부패 세력들은 치열합니다. 왜? 잃을 게 있기 때문에. 촛불 정부가 이기 촛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자기들이 잃을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촛불 시민들은 별로 그동안에 자기들이 얻은 게 없다 보니까 혜택 본 게 없다 보니까 싸움이 치열하지가 않아. 예? 치열하지가 않아. 별로 그러니까 뭐 저기 잃어버릴 것도 없고 뭐 별로 얻은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요. 예? 지금 이재명을 여러분 조선일보가 언론들이 얼마나 지금 이재명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저들은 뭐냐면은 제2의 노무현을 보길 싫은 거예요. 제2의 노무현이 예? 등장하는 거를 절대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노무현이 그랬던 게 뭡니까요? 특권이 없는, 반칙이 없는. 근데 특권 없애고 반칙을 없애면은 저들이 그러니까는 부패 세력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공공 자원을 가지고 사익을 추구했던 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길을 쓰고 저들은 반대하는 겁니다. 이재명을요. 여러분 이게 얼마입니까? 2009년도 4월 26일자 그 김대중이란 인간이 쓴 칼럼입니다. 2009년이 뭡니까? 이명박 1년 지나고 난 이후에 했었어요. 칼럼이 뭐냐면 노무현 씨를 버리자. 노 씨를 버리되 철저히 버리는 것이다. 이런 부제목을 달아가지고 더 이상 노무현이 언론에 오르내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이 사람들은 노무현이라고 한다면 노무현이라는 것이 자기들한테 자기들의 특권을 도전한 사람인 거야. 예? 도전한 사람인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다 가는 게 자기들의 특권을 그러니까는 해체하려고 하니까는 이렇게 그 길을 쓰고 하는 거예요. 특히 거기에 아주 본질을 아예 뿌리를 그러니까는 건드린 게 노무현이잖아 처음에요. 그 노무현을 그러니까 철저히 버리자. 예? 당시에 노무현 씨라고 그랬어. 전 대통령을. 예? 얘네들 이 사람들 인간도 아니에요. 자, 조선일보. 그다음에 2020년 지난해입니다. 7월 2일자. 1년 한 3개월, 3, 4개월 전이에요. 대한민국은 이게 김창균이라는 지금 주필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논설 주관이지 진짜. 칼럼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 모든 권력은 문에게서 나온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문재인이 주인인 공화국이라 이거야. 예?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인정받기를 상위 10%에 드는 나라로 이렇게 됐는데,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두환 씨 할 때, 대한민국은 전주공화국, 이렇게 모든 권력은 전에게서 나온다. 그 당시 건 맞는 말 했었잖아요. 그런 거 쓸 용기는 요만큼도 없는 인간들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자유가 허용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권력이 문재인한테 다 이게 집중되어 있다면은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런 표현이요? 예? 옛날 전두환 때는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끌려가 쥐도새도 모르게, 예? 이게 뭐냐면 자기들의 이 기득권과 특권을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해서 이러는 거야. 지금 이러는 거라고요. 예? 지금 뭐냐면은 검찰 개혁하려고 하니까는 그게 싫어가지고
예, 검찰이 그러니까 자기들 특권을 방어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예? 재벌이 법을 어겨도 검찰이 기소를 안 하고, 예? 형량을 낮게 때리고, 근데 그런 특혜를 볼 수 없게 되다 보니까 개업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봐보세요. 이건 언제 겁니까? 2020년 9월 18일. 코로나보다 감시당하는 게 더 두렵다. 우리가 음식점 가는 데마다 방명록을 쓴다거나 QR코드를 이렇게 가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감시당하는 거라 이거야. 참, 이게 새로운 독재가 출현하고 있다 이거야. 이게 지금,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 다 감염되게 마음대로 이게 가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맞아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요? 막 코로나가 그러니까 이 K 방역이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막 무질서 해주고 막 혼란해야지만이 문재인 정부에 그러니까 인기가 폭락하고 그럴 테니까는 과거 박근혜 때 그렇게 된 것처럼요. 예? 그런 세상을 해야지 이 정권을 교체하기 쉬우니까 이런 식의 칼럼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 맨 밑에 거 봐보세요. 이건 언제 겁니까? 2020 올해 1월 15일자 기자예요. 칼럼에서 또 뭐라 했습니까? 이건 조선일보가 칼럼들은요. 다 자기들 신문사의 입장인 겁니다. 나라 안에선 제왕, 밖에 나가면 왕따. 아, 무슨 얘기예요? 안에서 조중동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물건 넣고 뜯지. 밖에 나가면은 얼마나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요. 예? 얼마나 대우를 받았냐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이번에도 한번 봐보세요. 이번에 사설. 이번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교황을 만나가지고 북한 방문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뭐라고 했습니까요? 초청장을 보내주면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가겠다고 대통령이 이걸 이제 해가지고 이 청와대에서 그렇게 발표인데 이걸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럼 대통령이 설마 그러니까 없는 걸 이걸 거짓말 해가지고 있겠다더니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속내는 뭐냐면 여기 파란색으로 쳤는데 뭐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방법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예교적인 저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초청장이 오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방북하겠다고 이렇게 답장하는 거지. 저쪽에서 아무런 적이 없는데 공식적인 적이 없는데 내가 방북할게. 이게 말하는 게 이것도 사실은 웃기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근데 문 대통령 앞에서 초청장 보내주면은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가겠다. 한반도의 평화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믿겠다는 거야. 예? 그럼 왜 못 믿느냐? 이 사람들은 가지 않길 바라는 거야. 북한은 천주교 사제가 하나도 없는 세계 최악의 종교 자유 및 인권 침해국인데다가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대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 이런 나라에 교황이 방문을 거꾸로 할 수도 있다 이거야. 지금 뭐냐면 가지 말라는 얘기야.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좀 방북을 좀 요청하니까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가겠다는 초청장 보내주면 그러니까는 그게 못마땅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제가 경제 쪽은 계속 제가 이 가짜뉴스 조선일보의 가짜뉴스 제가 팩트체크하고 그랬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예? 이건 신문이 아니라요. 이거는요. 신문이 아니라 이건 그냥 뭐 지금 기동은 저기 쓰는 소위 이건 지금 국힘당에 국힘당에 소위 말해서 그 아무말이나 막 하는 국힘당의 홍보지식이 뭡니까 이게요? 예? 조선일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오냐면 2019년 2년 전 5월 달에 5월 9일 날 이렇게 삽니다. 이게 MBC 뉴스에서 이게 당시 예? MBC 뉴스에서 나온 거죠. 그건 누굽니까? 경찰청장 했었던 경기도 경찰청장 했던 사람이 이 말해서 하면서 이제 이 조선일보에다가 다 수사를 보고했다고 그러니까는 예? 그리고 당시에 경찰청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조선일보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가 조선일보 사회부장이라는 사람이 예? 사회부장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니요. 지금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기들이 말 그대로 자기들이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조선일보의 것이다 이거예요. 특권층의 나라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건드리려고,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런 특권을 그러니까 없애려고 하는 거는 용납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조선일보는요. 그거를 그러니까 없애겠다고 하는 게 누구예요? 이재명 후보인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거기서 찬조연설하면서 정세균 전 총리가 후보들이 찬조연설을 했잖아요. 정세균 전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그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요. 핵심적인 내용만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낸 소년공이 자신이 가난을 딛고 일어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청년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이재명은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어준도 그런 비슷한 얘기 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이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자기 혼자 힘으로 한나라의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후보가 됐으니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이재명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은 다 이재명인 거예요. 이재명이 스스로 그랬잖아요. 자기를 머슴으로 써달라고. 예? 자기는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권한을 요구한다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한다고. 이제 우리가 이 후보,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이런 연설을 했어요. 정세균 전 총리가. 저는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였다고 봐요. 원팀을 만드는 게 그 자리의 목표였었거든요. 이제 우리 모두 이재명입니다. 예? 이제 우리 모두 이재명입니다. 촛불시민과 민주당원과 모두가 민주당 국회의원 160명 모두가 다 이재명이라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을 이제 우리가 손을 잡고 지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왜? 이재명은 바로 뭐냐면 조중동과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혼자 싸움하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촛불 시민이 원하는 게 국민이 진짜 주인이 나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시간이 꽤 가네요. 이재명이 음식점 총량제를 도입을 얘기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 말이 많던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평을 하는 걸 보면서 이재명을 참 모르는구나. 심지어 이재명에 대해 책을 쓴 사람들조차도 이재명을 잘 모르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명은 지금 뭐냐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울어진 운동장, 언론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습니까? 이재명이 아무리 공약을 얘기해도요. 안 써줘요. 근데 이재명은 뭐냐면 지금 윤석열이나 뭐 홍준표하고 개인하고 싸움하는 게 아니라요. 국힘당하고만 싸움하는 게 아니라 조중동하고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이기라고 촛불시민이 이재명을 후보로 선출을 한 거예요. 가장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게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주권자가, 지지층들이 원하는 공적인 욕망들, 공공적인 욕망들을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즉 그러니까 공감을 하는 거죠. 그 이해를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치인의 책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음식점 총량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는 뭐? 이 기울어진 언론에서 싸우고 있는 이재명. 예? 기울어진 언론에서 그러니까는 싸움을 이겨야 돼. 둘째는 뭐예요? 대안을 마련해야 돼. 대안을 마련해줘야 된다고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2기 촛불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실망을 주지 말아야 돼.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점 총량제를 던진 겁니다. 예?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들 지금 고민 중에 어떤 고민이 있냐면요. 이제 이런 거예요. 국힘당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으려는 이유가요. 우리가 이명박이나 박근혜에서 봤듯이 이명박 박근혜는 뭐였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을 자기들의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국힘당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공공자원을 사적인 축제에 그러니까 이용을 하잖아요. 예? 그 권력을요. 근데 민주진영의 정치인들은요. 민주진영의 지지자들 속성이 그대로 투영된 정치인이 되게 이 후보가 되잖아요. 그럼 민주진영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 정의감이 많은 사람들이야. 촛불시민이라든가 민주진영의 이 지지자들은 정의감이 많은 사람들인 거라고요. 예? 그걸 제가 이제 공적인 욕망이라 그래요. 사적인 욕망이 아니라 공적인 욕망. 우리 사회가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성이 넘치고, 예? 우리 사회에 정의가 넘치고, 예? 이 불의를 눈 감을 수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민주진영의 지지층들의 특성이잖아요. 이들은 뭐냐면 자기 개인의 욕망보다는 공적인 욕망을 되게 중요시 여기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후보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민주진영에서 후보가 되는 사람은요. 그런 공적인 욕망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누가 가장 잘 실현해 줄 수 있겠느냐.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는 그 공적인 욕망을 가장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치고 나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층들하고 공감을 가장 잘한 사람인 거죠. 공감이 가장 잘 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후보로 뽑힌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진 거고요. 예? 요즘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공감도 제로인 얘기도 떠들고 있잖아요. 예? 그쪽이 원래가 공감도가 100%인 정당이었는데 예? 과거에 우리가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감도가 대중과의 공감도가 100%인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민주진영의 대통령 후보들은요. 이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 지지층들이 원하는 이 공적 욕망을 실현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은 나를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데 이거에 대한 중압감을 갖고 있어요. 예? 이걸 실현해야 된다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약속을 못 지키고, 예?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 실행하지 못했을 때 그걸 굉장히 하여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것을 실행하는 거하고 또 별개 문제잖아요. 예? 실행하는 건 별개 문제잖아요. 의지하고 실행할 능력은 별개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2기 촛불 정부가 실현해야 될 과제들, 지금 무거운 묵직묵직한 과제들이 많잖아요. 예?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해결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과제 하나라도 만만한 게 없어요. 그러려면은 이 과제를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의 강한 지지, 국민들의 협조를 끌어내야지만이 그나마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국민들의 협조를 끌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한테 과제를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 먼저는 첫 번째는요.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쭉 쏟아내고 나섰을 때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국민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공감대 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그랬을 때 그걸 추진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국민들의 협조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영특한 후보인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어정쩡하다 대통령 되면은요, 또 이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해결이, 국민들한테 그러니까는 제대로 그러니까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자영업 총량제를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은요, 누구나가 자영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노후 불안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예? 자영업자 하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영업자로 내몰리는 거잖아요. 즉 자영업 문제는요,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 즉 뭐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다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영업에는요. 이 자영업 문제를 따라서 방치를 한다거나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인은요, 대통령은커녕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자격도 없어요.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라 했잖아요. 예? 근데 국민들이 지금 이 문제를 힘들어 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방치한다면 정치 왜 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문제인 자영업 문제는요. 근데 문제는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 이건 간단해요. 이건 간단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재명이면 경기도 계곡 문제 계곡 정비했듯이 이거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는데 근데 어떤 사람도 뭐라 하냐면 계곡 정비 문제하고 자영업 문제는 차원이 틀리다. 맞아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자영업 총량제 하니까는 허가제 뭐 이런 얘기 하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택시도 허가제 하지 않냐? 화물차도 허가제로 하지 않냐? 택시 허가제하고요. 자영업 허가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의 동의를 해요. 자영업 문제는요, 정부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영업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같이 힘을 모아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그러면 모두가 다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요? 국민 모두가 자영업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이 뭐냐를 도출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가 국민들이 다 지혜를 쏟아내는 거예요. 지혜를 쏟아내는 거야. 그럼 그 쏟아낸 지혜 중에서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이겠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대를 이제 형성한 다음에 합의를 이렇게 도출을 한 다음에 그 도출을 한 그 해결책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할 때 국민들이 그걸 다 이해를 했으니까는 지지를 해줄 게 아닙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그래야지만이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왜? 이게 대한민국 모든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이런 문제를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짜서 자영업자 대책으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쫙 대책을 내놓잖아요. 언론이 안 써줍니다. 안 써줘요. 예? 안 써줘요. 그동안에 내놓은 경제기본권 같은 경우도 제대로 소개한 제가 언론을 본 적이 없어요. 안 써줘요.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거죠. 정보를 차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울어진 언론을 상대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한 결과로 지금 화두를 던진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이 발언을 10월 27일 날 관악구 신원시장에 가가지고 거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얘기를 한 거는 많이 보도가 됐죠.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식당 자영업자들 80%가 2년을 못 버틴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통계가. 예? 개미지옥에다 비유를 하면서. 그래서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율성 침해라고 해가지고 못하고 말았다 이거예요. 과거에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총량제가 나쁜 측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냥 방치를 해가지고 누구나가 그냥 막 식당을 열어갔다가 망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자유가 아니다 이거죠. 이런 게 자유가 아니라 이거죠. 예? 저 사람들 그냥 그러니까는 우리가 개미지옥에다 비유했듯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구경만 하는 게 그게 최선은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 50대 중반 후반에 되게 많이 퇴직들 하시잖아요. 퇴직하시고 나서 퇴직금을 가지고 제가 직접 겪은 겁니다. 제 동네에서요. 어떤 분이 지방에 그러니까는 국립대에서 교직원으로 있다가 퇴직을 했어요. 일찍이요, 좀요. 예? 나이 한 60 채 안 돼서 퇴직을 했어요. 그래도 대학 공무원으로 퇴직하니까 연금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한 3개월은 평생 일하다가 쉬니까 참 좋아. 예? 운동도 다니고. 근데 그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니까는 예? 참 그건 맨날 맨날 노는 것도 하단 말이에요.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은 동네를 한 바퀴 쭉 돌면서 뭘 하냐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 쭉 기웃기웃해요. 이건 잘 되나 안 되나. 근데 집에서는 그분 부인은 그분 가족들은 절대 퇴직금 가지고 사업할 생각 하지 말아라. 대개 애들 다 말리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요? 하다가 사업하다가 퇴직금마저 날릴 확률이 크다고 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거 말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리는 사람이 잘못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좋은 이런 규제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면서 또 이제 뭐라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던졌어요. 이게 굉장히 아주 이제 진짜 정치인이 다 됐더라고요. 행정가를 넘어서서. 기자들이 음식점 총량제 이거 공약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매우 비관적이다. 안 한다는 얘기도 안 한 거고 공약으로 채택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예? 비관적이다. 지금으로서는. 단설 달았죠. 지금으로서는 비관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예? 아직 경륜이 부족하니까 경륜은커녕 경험도 부족하니까 아무 말 대잔치 한다고 이렇게 비난을 해요. 정의당도 음식점 사장님들에 대해서 공감이 1도 없는 발언이다. 국민의힘은요, 이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시장에다 그냥 맡기는 사람들인 거야, 이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하다가 죽던, 살던, 말던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한 거고, 그 사람들이 예정한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국힘당은요. 진짜예요. 윤석열이나 홍준표가 대통령 되면요, 이 문제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그냥 한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방치하는 거죠. 무책임한 거죠. 예? 그거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은 그 충격이 그래가지고 빈곤층으로 전락을 하고 그럽니다. 자영업하다가 이 폐업하신 분들. 거기다 정의당은 뭐냐면요. 아니 대안을 좀 얘기를 해야지요. 공감이 이렇게 많은 정당이면요. 대안 없잖아요. 정의당에. 자영업자에 대한 대안 없잖아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자,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걸 통해서 어떤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목격하는 거냐면요. 지금 이게 자영업자 문제는 누가 대통령 돼도 외면할 수 없는 주제예요. 자영업 종사자가 그 자영업하는 업주만이 아니라 거기 참여하는 가족들, 무급종사원이라고 하죠. 까지 포함하면 한 640만, 4, 50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규모잖아요.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정치인이요. 문제 해결책을 내놔야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문제 해결 안 하면은 안 된다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걸 해결 안 하면은. 예? 근데 이거 해결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만만한 과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만큼 고민한 사람이 없어요. 또 정치인 중에서요.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주제예요. 이 과제예요.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거를 가지고 자기는 이 문제를 자기는 대통령도 자기는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요. 첫째는요. 그렇죠? 이겨야 되면서 동시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되게 우리가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가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자기가 자신 있는 걸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있죠. 내 앞마당에서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원정 경기가 있고 홈 경기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게 유리해요? 홈 경기가 유리하다잖아요. 내 홈으로 불러들이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럼 뭐냐?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마당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이면서 내가 종목도 축구를 할래, 야구를 할래 이럴 때 종목도 내가 제일 잘하는 종목을 정하는 거예요. 네? 내가 제일 잘하는 종목을. 네? 그러면서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멋있는 게임을 보여주고 싶어. 국민들이 막 저기 이제 신나게. 네? 해결도 해야 돼. 이 세 가지를 딱 생각해 볼 때요. 자영업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아주 정치 고수답게 선택을 한 겁니다. 선택을 한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는 뭡니까? 지금까지 이미지. 지역화폐 하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 지역화폐 하게 되면은, 지금 이게 윤석열이라든가, 홍준표라든가,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지역화폐는요. 지역화폐 하게 되면은, 이재명입니다. 배달 공공앱 개발했잖아요. 경기도에서요. 경기도 식당 자영업자들 그 배민이 그렇게 그 너무 이 뭡니까? 자영업자들 굉장히 막 고통을 주고 그래가지고, 예? 수수료 섞고 많이 뛰고 그래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뭡니까요? 성남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우리나라 지역 경제가 다 어려워요. 국가 경제보다 더 어려워요. 지역 경제가요. 근데 지역 경제에서 지역 앞에 배달 공공앱 하게 되면은 이게 다 지역 경제와 관련되는 거잖아요. 지역 경제의 가장 그러니까 밑바탕에 있는 사업 단위가 뭐예요? 대표적인 게 자영업자들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지역사회에 그러니까 뿌리를 내두고 하고 있는 영업이 자영업이잖아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까지 이 문제하고 씨름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 중에서는 이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야. 가장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경기도지사 때까지 이미지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최근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모습이 진화하는가 봐보세요. 이 자영업 총량제를 꺼내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로봇 전시장 가가지고 로봇 잡아들였다. 로봇을 무슨 학대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진 거시기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뭐라 했었습니까요? 불공정성을 그러니까는 완화를 해가지고
불평등과 불공정성 완화를 해가지고 성장을 그러니까는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최근에 이걸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전환적 공정성장 얘기를 하면서요. 그렇죠? 이게 자영업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보게 되면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홍남기가 그러니까 지역화폐 예산을 그러니까 77%나 삭감을 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증액을 하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자영업자 손실보상 액수도 증액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지금 얘기하는 게. 예? 그러면서 뭘 합니까? 전환적 공정성장을 얘기하면서 뭘 하냐면은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미래산업 발굴 지원이라든가 해가지고 산업재편을 하겠다. 이 산업재편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요.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거예요. 제조업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산업이 나와야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어요. 최근에요. 최근에 이 방점을 두고 있다고. 지역화폐 배달 공공업에 이런 거들은 기존의 그러니까 이미지고, 예? 거기다가 뭐냐면은 경제 기본권,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금융은 대충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도 기존의 저거고, 예? 최근에는 뭐냐면은 국가 주도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신속한 산업재편, 이게 다 뭐예요? 일자리 만드는 거예요. 이걸로 이미지를 지금 그러니까는 전환시키고 있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영업 문제가 뭡니까요? 자영업 문제는 뭐예요? 수익이 안 나는 거잖아요. 돈을 잘 벌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근데 수익이 왜 문제가 생겨요? 과당 경쟁. 너무 많은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 뭐 치킨집이 전 세계 무슨 뭐 맥도날드보다 뭐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데 이 문제는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자영업이 이렇게 과당 경쟁에 가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이걸 해주기 위해서 자영업을 그러니까 허가제를 한다거나 총량제로 해가지고 일정한 그 숫자만 하게 한다면은 그게 일정한 그 숫자를 하는 얼마만큼을 그러니까 지역별로 할당하냐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이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요. 왜 그 사람들만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줘야 되느냐?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박탈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보호해줬을 때 소비자가 입는 피해, 그리고 서비스가 별로 그러니까는 안 좋아진다거나 하게 되면은 소비자가 보는 피해 이런 것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 거야. 첫 번째 우리가 과당 경쟁 문제 해결하려면요.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제일 먼저는요. 과당 경쟁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경쟁을 해가지고 경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장점도 얘기하지만은 지나치게 경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러니까는 피해를 보고, 예? 우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도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3개 회사만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IMT 2000 사업, 예? 옛날 IMT 2000 사업이라고 김영삼 정부 때 이거 사업자 선정할 때도요. 우리 보게 되면 지금 SKT, KT, LG, T 이 3개만 이렇게 한 거 이것도 제한한 거잖아요.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요.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도 허가제로 이렇게 바뀐 이유가 너무나 많은 여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어지게 되고 과잉 투자가 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한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이게 자영업자들이 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은 뭡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럼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새로운 산업이 아까에서 얘기했듯이 새로운 산업이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빠르게. 예? 제조업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인데 제조업의 일자리는 줄어든 지 오래됐는데 새로운 산업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빠르긴 속도로.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산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산자가 나을 산자입니다. 업자가 일거리 업자예요. 일거리를 만드는 게 산업입니다. 근데 이 산업재편을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그걸 이제 치고 나오는 이유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은 그게 가장 좋은 최선의 대책이에요. 자영업 문제 해결하는데. 자영업 진출하려도 안 들어올 테니까요.
그거 힘든데 거기 가서 왜 그걸 저기 억울하겠어요. 돈만 날리고 잘못하면 그렇게 될 텐데. 자기 피 같은 재산을요. 그렇죠? 좋은 일자리만 있으면 왜 가겠냐고요. 둘째는 뭡니까요? 일자리가 굉장히 단기화되고 있잖아요. 한 50 전에, 그러니까 50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1차 직장에서 이렇게, 이 명예퇴직하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그 고령층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만들어야 되겠는데, 노후에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소득은 만들어야 되겠는데, 일자리도 별로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있는 돈 팍팍 긁어가지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러니까 왜 그런 겁니까요? 조기 퇴직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나이 60 넘어도 70대도 아직 왕성하게 활동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뭐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너무 일찍이 그러니까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하니까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 이게 이제 우리 사회도 조만간에 우리가 이미 지금 우리가 이것도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정년 연장이요. 이런 정년이 연장되면 이 문제도 좀 완화될 수 있어요. 자영업에 그러니까 진출하는 것도. 그렇죠? 새로운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도 산업재편인데도 이게 이 과당 경쟁을 좀 완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엔 또 뭐냐면은, 새로운 사람들, 자영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왜 기회를 안 주냐, 제한하느냐. 근데 그 기회를 주자는 게 뭡니까요? 막 경쟁을 통해서, 경쟁을 막 하게 되면 창조적 파괴라 그러죠, 우리가요. 소위 말해서 이 혁신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런데 이 혁신이라는 것은요, 그래도 우리가 좀 틀을 갖춘, 그러니까 웬만한 틀을 갖춘 사업들에서는 이것도 가능한 얘기죠. 이 자영업, 영세 자영업에서, 예? 대부분 우리가 많은 그러니까 영세한 자영업에서 이게 혁신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혁신을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대응을 해가지고 이겨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그것보다도 이들을 그러니까 보호해줬어. 그래가지고, 예? 이들이 너무 이제 그러니까 힘들다고 해서 들어오는 걸 진입 장벽을 쳤어요. 진입 장벽을 치게 되면은 왜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는 거야. 예? 이런 문제도.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들 있잖아요. 대충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도 많은 부분이요. 어떤 대책인지 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산업 육성을 해가지고 괜찮은 일자리를 확대하자. 이거 대책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성과를 구체적으로 이거 성과를 만들어내지가 못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냐면 정년도 연장하자. 여성들 경제활동도 더 늘리자. 이거 말은 좋지요. 말은 좋은데 이게 이렇게 성과로 구체적으로 이어지기가 쉽냐고요. 그다음에 창업하는 것을 좀 신중하게 하자. 예? 창업하는 걸 좀 신중하게 하자 이거야. 그러니까요. 예? 창업 컨설팅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뭐냐면 폐업도 좀 쉽게 할 수 있게, 퇴출도 좀 쉽게 할 수 있게. 그다음에 이게 자기가 아닌 것 같으면 폐업하고 다른 분야로 옮겨갈 수 있게 직업 재교육도 시키자. 그리고 폐업한 사람한테 대해서 최소한 사회 안전망 좀 지원도 좀 해주자. 이거 말로는 다 그럴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까지 했습니까요? 대형 마트들이 골목 상권에 진입하지 못하게, 가맹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는 막 이게 진출하지 못하게, 한 동네에 그러니까 똑같은 게 여러 개가 생기지 못하게, 이런 얘기들은 다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 중에서 한번 봐보세요. 이 중에서 그나마도 여러분들 이재명 지사가 했던 대책 중에 뭐가 있습니까? 지역화폐가 대표적인 그 대책 중에 하나이잖아요. 지역화폐가 어떤 데 기여한 겁니까요? 여러분들 요즘은요 동네들마다 보게 되면 다 이 슈퍼마켓들 있잖아요. 저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사 온 지 이제 지금 10년이 지금 넘었는데 12, 13년 됐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초창기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앞에 슈퍼가 좀 잘 됐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슈퍼에 사람이 안 보여요. 예? 그럼 사람들이 왜 안 보이냐? 사람들이 좀 떨어져 있는 약 한 10분 정도, 5분 내지 10분 정도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대형 쇼핑 시설들이 있잖아요. 대형 쇼핑 시설들이 있잖아요. 주변에요. 거기로 가서 장을 다 봐가지고 와요. 예? 장을 다 가서 거기 가서 봐오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진출하는 걸 막아도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그 바깥에 나가서 봐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가 간 게 뭐예요? 지역화폐입니다. 대형 이런 쇼핑몰에서 못 쓰는 거잖아요. 지역화폐를요. 예? 지역화폐를 그래서 이걸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하잖아요. 온라인에서요. 예? 온라인에서. 그렇죠? 마켓컬리 뭐 이런 마음을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유통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게 있죠. 바로 그게 뭐예요? 공공 배달앱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예? 지역 상권을 플랫폼화하는 걸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험이 그나마 유일하게 있는 후보야. 저기 국힘당에 기자체장 했던 사람들 중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 했던 사람이라든가 원희룡 제주지사 했던 사람들 이런 거 노력한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러니까 노력한 흔적이 있는 정치인이 이재명 후보인 거예요. 이 자영업자 문제에서는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문제는 이재명 후보만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엄청 고민을 했거든. 성남시장 하면서 경기도지사 하면서요. 가장 자기가 정치인 중에서는 잘 아는 주제야. 잘 아는 주제인데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해. 자영업자에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산업재편하고도 관련돼 있고, 예? 정년 연장하고도 관련돼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관련돼 있어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창구를 늘리는 것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가 관련돼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요한 경제 문제가 다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해결하는 데서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자, 만약에 그러니까 자영업들이 그러니까 과당 경쟁을 막으려고 진입을 어렵게 해. 진입을 열으니까요. 그래서 백종원 얘기도 나왔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이 인스펙션을 해가지고 한 1, 2년 동안 1, 2년 걸리게 예? 사업을 하려면 한 1, 2년 걸리게 이렇게 간다 그러잖아요.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다 어쨌든 간에 이거 진입을 제한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들어가 있는 사업자들이라든가 기존에 거기서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게 되면 또 빌딩주가 건물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혜택을 보잖아요. 그럼 그건 그 사람들한테 이미 진입한 사람한테 특권이 아니냐. 어?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예?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허가제를 해준다 할 때도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요. 저기 홍대 근처에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역 주민들 숫자를 가지고 이걸 영업점을 허가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어느 정도가 그러니까 적합한 거냐.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 기준을 만드는 것도 이거 만만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부가 못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거 못 해요. 이 계산이요.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제안을 했을 때 그 혜택을 볼 게 아닙니까? 이미 진입한 사람들이 먼저 진입했던 상인들이요. 그러면은 왜 그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예? 그러고 나서 그런 혜택을 입었는데 소비자들한테는 별로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러면 소비자들은 또 불만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 어느 정도가 적합한 거냐, 어느 정도가 하냐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상공업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혜택을 봤을 때 그걸 가지고 소비자들, 그 지역의 소비자들도 혜택을 보는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예? 자영업자만 혜택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메뉴가 더 다양해진다든가, 음식이라든가 요리의 품질이 개선된다든가, 이런 노력을 또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아지네. 이런 혜택, 소비자들도 보는 혜택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이거 하려면은 상인들이, 음식점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협력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야, 우리도 이렇게 노력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거냐? 이것도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다 제3자가 볼 때도 합리적일 정도로 이런 걸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상인들이 정확하게 알아. 상인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정부가 해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예? 그리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될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 반드시 해결해야 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자영업자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요, 이 자영업은 아까 개미죽이라는 표현을 비유를 했듯이 이재명 후보가, 이 자영업자 문제는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가 자영업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대한민국은요. 예? 그러면은, 그래서 이 문제를 끄집어낸 거예요. 예? 공격이 올 거를 알면서 끄집어낸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왜 이걸 선택을 했느냐?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속에서 가장 그러니까는 이 문제가 응집되어 있는 이슈가 뭐냐? 이걸 자영업자를 본 거고, 그거를 자기만큼 많이 고민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슈인, 잘 핸들링 할 수 있는 이슈인 거야. 잘하는. 어느 전문가보다 잘 아는 문제인 거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이거 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던졌을 때 상대방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막 달려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앞마당으로 끌어들인 거야. 자기 홈으로 끌어들인 거라고. 예? 자, 그럼 이 문제 가지고 한번 토론해볼래? 토론해보자 이거야, 그러니까요. 예? 토론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이거는요, 이 주제는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가지고 텔레비 방송 토론하면요. 어느 후보하고 붙어도. 두 번째. 이거 가지고 막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왕설래 막 찬반이 막 이렇게 이어질 게 아닙니까? 지금 제가 몇 가지 소개한 것처럼. 그럼 여기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아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자영업자들한테 왜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뭡니까, 그게? 자영업자들한테도 숙제를 주는 거야. 니네들도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건 자영업자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야. 자영업자들이 이건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자기들의 문제를 지금 사회가 관심 있게 이렇게 토론하는데, 자기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일단은 뭐냐면은, 이 이슈에 대해서 다 이해하게, 그러니까는, 지금 장을 펼치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 이제 그러니까 맞아, 야당들도 막 뛰어들고 그러면은, 그때는 언론도 보도를 합니다. 예? 이 야당의 목소리를 물론 많이 보도를 하겠죠. 근데 정말 보도를 한다고요. 우리 한번 그거 봐보세요. 대장동 문제 가지고, 대장동 개발 문제 가지고 국정감사 하는 데 속에서, 국정감사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요?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됐잖아요. 국정감사 하기 전에는 대장동 개발 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써주셨잖아. 언론이 보도를 안 해줬잖아. 근데 국정감사 하니까 자연히 그렇게 방송을 타고서 위에다 설명하는 게 전달이 됐잖아. 이게요. 국정감사가 생방송 중계되면서요. 예? 자기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야. 장을. 이재명 후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 문제도 이거를 자기가 이 문제를 어쨌든 선거에서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본 것도 있지만은 둘째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정부 혼자만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비관적인. 아까 대답을 뭐라 했었어요. 여러분들 다시 들어가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매우 비관적이다. 공약 채택에 벌써.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우리 사회에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거죠. 예? 준비가. 예, 국민들의 이해도도 아직 낮고. 그다음에 뭐냐면 자영업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 할 역할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니까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거를 공론회장으로 지금 끌어내는데, 끌어내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건 내가 제일 잘하는 이슈야. 둘째, 내가 제일 잘하는 걸 가지고 끌어들이게 되면 내 앞마당에서 하는 거잖아요. 앞마당에서. 예? 앞마당에서 하는, 홈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걸 해결을 해야 돼. 그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문제를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되잖아요. 관심 없으면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민들이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하겠으면 서로 막 그때 가서 막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요. 이거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어요. 정책을 추진하기 힘듭니다. 근데 미리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막 이제 관심을 갖고 얘기할 게 아닙니까? 한마디씩 다 한다고. 예? 한마디씩 다 하게 되면 국민들이 그러면 다시 이해도가 높아지잖아요. 대장동 개발도 많은 국민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하다 보니까 공격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주워들은 얘기를 가지고 뭐 대충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국민들이 이해하는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제공하자 이거야.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그리고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뭐냐면은 찬성 반대 막 이런 얘기 나올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뭐 대안도 막 나옵니다. 예? 대안도 막 나와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냐면은 서로가 막 가다 보면 우리 집단지성의 시대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 속에서 뭐냐면은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도 막 나와요. 나오는 속에서 사람들이 대충 뭐냐면은 의견이 모아질 수가 있다고. 예?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대안은 되게 정해져 있어요. 범위가. 근데 그 속에는 뭐냐면은 자영업자들이 할 몫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정부가 해야 될 몫이 있고, 예? 이런 게 있다 이거야. 그럼 정부가 할 몫을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걸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국민들이 이해하는 시간과 기회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얼마나 고단수예요. 예? 이거를 가지고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조선일보 조중동에서 이거 써줄 것 같아요? 안 써줘요. 안 써준다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딱 던지니까는 전부 다들 보도하잖아요. 뭐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간에요. 예? 예?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이슈화하는데 성공을 했고, 둘째는 뭐냐면 이 이슈가 본인이 제일 잘하는 이슈야. 그러니까 홈 안으로 끌어들인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 되고 나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돼. 반드시. 예? 근데 해결하는 미리 전초 작업을 하는 거라 이거죠. 전초 작업을. 예? 그러니까 이 자영업 문제는 국민 모두의 협력 위해서 공론화 과정, 즉 뭐냐면 국민이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합의를 도출해내야 되고, 그게 바로 그래야지만 국민 지지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야당 대선 후보들은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위헌적 발상이다, 원희룡 같은 경우는 이재명 헛소리 총장 때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 예? 그럼 자기들은 대안은 뭔데? 대안은 뭔데? 예? 자영업자 문제는 분명히 현실적인 문제이고, 그렇죠? 이건 차원이 다른 거야. 차원이요. 차원이. 하나는 고수고 하나는 나머지는 하수인 거예요. 하수인 거.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조차 이재명 후보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 것 같다. 자영업자 문제를. 이 복잡한 문제인데 아닙니다. 제가 봤듯이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전문가야. 예, 지역 경제 가지고 엄청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예? 이분은요. 제가 이건 확실하게 아는 건데 이 양반한테는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그것이 실용적이고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냐. 이게 기준이야. 이분한테는. 예? 이념적인 거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분은 뭐냐면은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도움되는 거냐, 실행 가능하냐,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는 지난 10년 넘게 그러니까는 이 자치단체장 하면서 이런 거 씨름을 한 사람이야. 예? 씨름을 한 사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전문가야. 누구보다도 전문가인 거야. 이분은 토론을 할 때 보면요,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얘기를 해요. 예? 일부 후보들은 그러니까 저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옆에서 얘기해 준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제대로 소화를 못한 걸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는 예? 이상한 소리들 막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를 제가 이렇게 자랑질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겪어보니까 그래요. 겪어보니까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서 그냥 그러니까 해가지고 막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하수들의 생각인 거예요. 하수들의. 그거는 진짜 이재명을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예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아주 지혜롭게. 근데 이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야. 예? 우리 예를 들어서 대장동 개발하는 거 가지고도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잖아요. 예?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공부를. 그럼 자영업 문제도 국민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과정을 지금 주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그래서 막 이제 그러니까 막 찬반 양론이 나오는 속에서 대안들이 막 쏟아 나올 게 아닙니까? 예?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뭐냐면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가 이게 이렇게 모아진다고요.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걸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자기들 숙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예? 그걸 정부가 다 하려고 그러면요, 안 돼요. 예?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전 있잖아요. 정치 중에 이런 정치는 처음 봤어요. 머리가 되게 좋으신 거죠. 진짜 어떻게 보면요. 나 이 문제 딱 던졌을 때, 야, 정치 이제 고수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 고수가. 자, 오늘은 이재명 지사가 자영업 총량제를 왜 던졌는가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정치적으로 한 단계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에게 촛불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고, 사실 이런 얘기하게 되면 이거 비밀을 노출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당당하게 갑시다. 이건 뭐냐면 좋은 의미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좋은 의미 속에서 무슨 뭐 사기꾼들처럼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이런 것은 저는 이게 지지층들이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소음 같은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분 되게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자, 오늘도 굉장히 주제가 여러 개다 보니까 큰 주제가 두 개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어저께 이제니까는 선거 선거 저것도 발족이 되고 그랬으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모두가 이재명이다. 아까 정세균 전 총리가 어저께 얘기했듯이요. 우리 모두가 이재명이다. 이 생각으로 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후퇴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후퇴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제가 초기에 얘기했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저 국힘당 어디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이걸 이렇게 7명이나 경험을 하고서도 저쪽을 지지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더군다나 21세기의 윤석열이, 21세기의 전두환이 윤석열 지지하는 거 보면은 참 같은 시대에 같은 하늘 밑에 살아간다는 게 참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시대에 같은 하늘 밑에 살아간다는 것이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자, 우리 모두 이재명이 돼가지고 내년 3월 9일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오늘 이걸로 65회 채백은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